자, 이번 챕터는 제 12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이 12번째고 11번째까지가 당좌자산이었는데 재고자산은 4개 파트로 4시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제목을 봤을 때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여러분들을 괴롭힐 친구가 3번입니다. 3번. 일단 조금 긴장하셔도 되고, 재고자산이란 우리가 이제 학습했을 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당좌자산. 당좌자산의 파트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고, 유동은 또 2가지, 당좌와 재고로 나누어지는 이 재고자산 파트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 파트의 여기 키워드는 뭐죠? 판매할, 얘가 키워드가 되겠죠.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나누어지고, 투자자산 여기의 키워드는 투자할, 여기의 키워드는 3가지인데 제가 지금 표기는 2개 돼 있어요. 1년 이상 꼭 들어가야 되고, 근데 1년 여기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이내에 사용할은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사용할은 당좌자산으로 들어가고, 1년 이상, 그 다음 사용할 형태가 있는, 그 다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똑같지만 형태가 없는으로 되고, 나머지는 기타 비유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이란 어떤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키워드는 판매입니다. 판매. 얘도 나오겠죠.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판매할 건데, 얘를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나사, 이런 것들도 재고자산에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나사의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시험에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할 때 저장품은 재고자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개정 과목이 상품, 제품, 원재료, 이 3개는 아주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회계 1급 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제공품도 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개정 과목이 반제품, 저장품이 못 보는 개정 과목이에요. 반제품이라는 놈도 있고 저장품이라는 놈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저장품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나사, 그런 애들이 2번째죠.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반제품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완제품, 완자 빼면 뭐가 되죠? 제품. 이게 원가에서는 완제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가 하는 지금 재고자산의 파트에서는 그냥 제품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완성품, 완제품, 제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팔 예정인데 지금 여기 로고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 로고가 박히기 전 또는 페인트가 박히기 전에도 이것을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반제품입니다. 제공품은 뭐냐면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들어와요. 이 원재료가 들어와서 제품이 될 때까지를 퍼센트로 한번 날려볼게요. 원재료는 0%, 제품은 100%가 되죠. 그러면 1%부터 99%까지 그 중간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얘로 다시 갈게요. 제품은 완성품, 제공품은 미완성품. 그럼 이해가요? 그렇죠. 그래서 100%가 되어야만 제품, 100%가 안 되면 제공품, 100%가 되어야만 완성품, 안 되면 미완성품. 그러나 미완성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그냥 뭐라고 한다?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공품과 반제품은 똑같아요. 둘 다 미완성품인데 제공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제작 중에 있는 ing의 형식이고,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 2급에서는 유통업의 문제가 나오고 회계 1급에서는 제조업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유통업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사오고 물건을 그대로 파는 형식이에요. 물건을 사와서 제조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대로 파는 거죠. 콜라를 사와서 콜라를 그대로 팔고 맥주를 사와서 맥주를 그대로 파는 이런 형식. 슈퍼입니다. 슈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럴 때는 상품을 매입이라고 하고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정은 얘는 자산이고 얘는 수익이죠. 자산과 수익의 만남이 되었지만 상품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상품을 인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 상품을 내보내면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비용 처리를 합니다. 즉 얘는 나중에 자산이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 형식을 띠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분괴를 할 때 인할 때는 상품, 상품과 매입이 합쳐지면 상품, 상품과 매출이 만나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품 매출이 나가게 되니까 매입이 제품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올 때는 원재료로 사왔다가 그 다음 얘가 제공품이 되었다가 그 다음 얘가 제품이 되는 형식이에요. 제품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얘가 완성품인 거지 얘가 매입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입 그러면 짝꿍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상품은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제품 매출은 원재료와 제품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품과 상품 매출이고 원재료와 제품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제품은 중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와 여기 사이가 뭐라고요? 제공품 또는 반제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애의 이름이 저장품. 용어를 살짝 씹어 드세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고 하나? 똑같은 단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되게 어색해지죠.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자, 네모난 칸박스 채워 넣어주시고 네모난 칸박스 채워 넣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가의 개념은 그러니까 취득 원가의 개념은 이제 장부에 얼마로 표시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구입한 것에 대한 취득 원가와 자가 제조한 것에 대한 취득 원가 두 가지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외부에서 매입한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 상품인데 사올 때 내가 소주를 사온다고 하면 소주를 사올 때 단 그것의 단품, 그것의 가격만이 매입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소주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고 할게요. 전복은 시간을 따지죠. 그 전복이 제주도에서 태어난 전복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전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뭘 하죠 우리가? 비싼 운송비를 쓰는 거죠. 운송비에 그 운송비가 또 뭘 타고 오냐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전복 자체의 가격은 한 개 10만 원짜리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다 따져봤을 때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복을 겨우 사왔어. 서현 씨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전복 얼마에 샀어? 10만 원에 샀는데 야, 10,000원 더 줄 테니까 그거 내줘.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나는 실제적인 전복은 10만 원 주고 샀지만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더 포함을 시켜서 너 전복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했을 때 20만 원 주고 샀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야, 내 그거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너 그 10만 원짜리란데 어디 거짓말 치는 거야? 야, 니 그러면 니가 가서 사봐. 니가 가면 사봐. 전복. 비행기 타고 와야 돼. 비행기 타고. 그리고 중간에 톨비도 줘야 되고 택시 타고 오고 퀵비도 들어가. 너가 사봐 그러면 너 5만 원 줄 테니까. 못 사는 거죠. 맞죠? 매입 부대 비용도 매입가에 넣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상품이라고 한다. 이 말은 상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비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비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글자 이제 익숙해지고 있죠. 복리후생비 제. 그럼 복리후생비 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컵을 만드는데 컵 보이시죠? 컵을 만드는데 사람이 투입돼 컵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실질적으로 1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컵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도 고용했고 그럼 그 직원이 또 뭐 하죠? 에너지를 썼으면서 자기가 뭐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목이 컬컬하다고 하고 하니까 삼겹살 하나 구워줘야 되고 밤에 또 이렇게 달리기 위해서 이것도 한 잔 더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부대 비용이 컵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물론 이 컵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광고 선전비는 안 들어가요. 제작하는데 모든 비용, 복리후생비제는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요. 접대비제도 들어가요. 원재료도 들어가고 혹시 그 직원이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도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원가 명세서입니다. 원가 하면 백종원이 많이 하죠. 원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죠. 액면으로 보이는 것이 원가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월세도 임차료판이랑 임차료제랑은 다른 뜻이에요. 임차료판은 판매하기 위한 임차료고 임차료제는 제조하기 위한 임차료라서 얘는 결론적으로 임차료제, 복리후생비제 얘네들은 제공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공품이 지금 뭐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산이죠. 복리후생비제는 자산으로 바뀌어요. 퇴직급여제, 급여제, 임금제, 제로 끝나는 애들은 처음에 자산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회계 1급에 가서 배우게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여기 네모난 한 박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이해하셨죠? 오케이.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이 부분은 이제 수학적인 것이 좀 가미가 됩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의 흐름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매출액은 총 매출액인가 순 매출액인가를 질문한다면 답은 순 매출액입니다. 순 매출액의 의미가 뭐냐? 오늘 10개를 팔았는데 1개가 돌아왔어요. 자, 10개를 팔았는데 1개가 돌아왔어요. 몇 개 팔았어? 9개라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당연하죠. 그러면 개념은 10개를 팔았는데 개는 총 매출입니다. 10개는 액은 아니죠. 원은 아니죠. 액은 아닌데 표현상 개로 할게요. 10개를 팔았는데 1개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원인은 불량품이 발생되었어요. 불량품 어디서 들었는데 이것을 매출했는데 돌아와서 가격을 까주는 행위, 매출 환입 또는 매출 애누리 이 두 개는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는 3가지로 구분되어 나오고 프로그램에는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래서 매출 환입은 판매했는데 불량품이 발생되어서 돌아오는 거고 얘는 불량품이 발생되어서 가격을 까주는 거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다음 이제 매출 할인은 땡땡 상환. 그렇죠. 조기 상환. 조기 상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깎아주는 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에서 빼준다. 저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출 삼총사라고 할 겁니다. 달타냥을 제외한 나머지 삼총사죠. 삼총사 이름이 다 동심에서 다 깨졌군요. 삼총사 이름 몰라요? 달타냥밖에 기억이 안 나네.
삼총사, 다천양 끼면 사총사가 되고, 삼총사라는 걸 몰라요? 삼총사가 뭔지 몰라요? 제 어릴 때는 삼총사가 만화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삼총사. 아이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네. 삼총사. 아르멘티스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세 명 있잖아요. 뭐, 하나는 뭐, 총명하고, 하나는 몸이 세고, 뭐. 재미없군요. 삼총사 아시겠죠? 우리 삼총사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 세 놈은 따로 안 놉니다. 객관식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어. 그러면 4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대놓고 조기 상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답은 이제 매출 할인이 답이 되겠지만, 객관식에 얘는 얘고, 얘는 얘고, 그러진 문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기 상환이라는 글자를 빼고는 세 개의 본 뜻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뺀다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빼는 게 뭐가 대단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빼죠. 매출액에서 직접 뺀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매출액을 벗어나서 빼고요. 매출 총이익 벗어나서 빼는 형식인데 얘는 내부에서 직접 빼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요. 액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빼기입니다. 직접 뺀다. 앞으로 제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순매출액의 의미는 저 의미입니다. 해석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매출한 것이 불량품. 얘가 키워드는 불량품. 얘도 키워드는 불량품. 행위는 얘는 돌아온 거고 가격을 깎아준 거니까 결론은 똑같은 행위고요. 얘는 얘는 상환이 아니라 회수의 개념이죠. 상환은 입 할인이 조기 상환이고 맞죠? 조기 회수의 의미죠. 이 글 표시가 뭐 문제화가 되어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 표시는 15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건인데 10일 이내에 갚으면 2% 할인해 준다. 그런 표시입니다. 네 per 15, 2 per 10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순 의미와 총 의미는 아시겠죠? 순은 영어로 이해하면 NET라고 합니다. 네트가 그물 네트, 또는 고기 잡을 때 네트. 네트를 이렇게 딱 걸으면 밑에 떨어지고 나머지만 딱 남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NET. 이게 순 매출의 의미는 이렇게 걸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순수의 뜻이 그 순인가? 그럼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순 거짓말과 그냥 거짓말과 다른 건가? 순 거짓말 다 걸렀던. 재미없군요. 자,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림은 기초 단기 기말 매출원가. 기초 단기 더한 것이 기말 매출원가 더한 것. 차변과 대변의 값이 똑같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다. 이 산식을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그런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T자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 지금 현재 매출원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새우깡 2개가 있었고 창고에 있었고 그 중에 8개를 사왔다. 질문. 현재 창고에는 몇 개가 있다? 그 10개를 뭐라고 하냐면 이 2개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한 땡땡 상품 또는 제품.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한다. 기초 더하기 단기를. 그런데 기말에 4개가 남아있더라. 몇 개가 팔렸다? 6개. 6개. 그 6개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라고 한다. 그 6개는 2가지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의 가격은 뭐냐면 한 개, 6개를 한 개로 나누었을 때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아요. 지금 몇 개 팔렸죠? 6개가 팔렸다. 표현은 제가 6개가 났죠. 우리는 수학적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개에 곱하기 원을 해요. 우리는 원에 곱하기 개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에서 원을 곱해요. 수량에서 이 원의 의미는 단가라고 합니다. 단, 위당, 원가. 단, 위당, 원가. 단가라고 하는데 단위는 한 개당 가격이에요. 개에서 단가를 곱하면 개에서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원가는 얼마죠? 6개가 팔렸어. 원가는 6,000원. 매가는 얼마죠? 매가는 얘죠. 지금 이 6개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는 매가고 하나는 원가예요. 나중에 혼용이 될 수가 있어요. 혼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왜 매출원가냐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전부 다 원가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원가, 사온 가격으로만 이야기한 거고 얘는 매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가로. 이 6개가 대응이 되는 거죠. 제 말에 조금 공감이 하지 않는가요? 공감을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좀 당겨서 이야기하면 오늘 옷을 10개 사왔어요.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얘를 오늘 3개 팔았어요. 3개.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00,000원이에요. 이 계산이 안 되면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10개를 사왔고 한 개당 가격은 10,000원이고 그 중에 3개를 팔았어요. 창고에는 지금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고 한 개당 가격이 100,000원이에요.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인가? 머리 안 들어가요. 옷 장사하면 안 되겠다. 10개를 사와서 3개를 판 거예요. 답은 27만 원 되죠. 지금 어떤 계산을 했냐면 3개 팔았잖아요. 봐요. 기초는 0이죠. 단기 매입액은 10만 원이죠. 기말에는 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3만 원이 매출원가죠. 얘가 3만 원이 된 거죠. 근데 매가는 한 개당 10만 원씩이었으니까 30만 원이 매가가 된 거죠. 그 3개가 하나는 매가가 됐고 하나는 원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회계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질문하면 물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30만 원 빼기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개 사왔으니까 원가 10만 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서로 대응이 되게 매칭을 시켜야 된다.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번 남편들은 할 수 있겠다마는 뭐 조금 물어보면 대부분 30만 원에 원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얘를 3만 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3개에 대한 것만 색깔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3만 원. 자, 또 가면서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어떤 글자가 나왔죠? 순 땡땡땡은 총 땡땡땡에서 빼기 3총사를 한다고. 이것도 무슨 이야기야? 내가 이번에 옷을 10개를 사왔는데 한 개가 불량품이 발생되어서 돌려보냈어요. 몇 개 산 거죠? 9개 산 거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만 기록이 됩니다.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3총사를 뺀 거예요. 반품한 거 다 빼고 난 나머지를 적어야 되고 거기에 매입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럼 여기도 순매출액, 여기도 순매입액인데 실제적인 글에는 순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시험 문제는 혼용되어서 나와요. 총 매입액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순 매입액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총 매출액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순 매출액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문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T 계정.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T 계정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T라고 쓰고 자, 여기 없다고 보시고 T라고 쓰고 여기에 계정을 적습니다. 상품 쓸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 쓸 수도 있고 미지급금 쓸 수도 있고 급여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씁니다. 쓰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요. 발효정자를 그리면 자산이 이쪽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이쪽이 플러스고 발효정자를 그렸을 때 이쪽이 부채죠. 부채가 이쪽이 플러스예요. 플러스를 하나 그려요. 반대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아래에는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면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씁니다. 얘가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놈은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 답은 랜덤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드렸던 사례에서는 새우깡 2개가 있고 8개를 사온 개념이었죠. 그래서 2개 더하기 8개를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을 콕 찍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판매 가능한 상품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변의 합계만 구해도 판매 가능한 상품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 더하기 단기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변의 합계도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기말 자산을 더해도 판매 가능한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단기 8개고 2개를 더해서 10개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었는데 기말에 아까 몇 개 남았다 그랬죠? 4개가 남으면 몇 개가 팔린 것으로 본다? 6개가 팔린 것으로 본다. 이 6개의 의미는 매출원가가 될 수도 있고 매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막은 얘가 맞는 그림이에요. 얘가 맞는 그림인데 얘가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매니저인데 분명히 창고에 10개 들어간 게 확인되었어. 10개 확인되어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창고 팍 여니까 안에 4개가 딱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6개가 팔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담당자인 윤소 씨에게 오늘 6개 팔아서 고생했어요 라고 갔는데 지금 새우깡을 하나 먹고 있어요. 지금 이해 가세요? 본인이 이제 새우깡 파는 사람인데 새우깡이 이제 창고에 4개가 남았으니까 6개가 팔린 것이라 생각하고 윤소 씨한테 고생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새우깡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창고에 있는 거 두고 와서 먹고 있어 이라는 거야. 그럼 6개가 팔린 게 아니라 몇 개가 팔린 거예요? 그 한 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음부터 당신 급여에서 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한 개는 급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한 개가 윤소 씨가 우리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는 거고 그 한 개가 그래 먹어라 뭐 너도 먹을 수 있지 뭐 하면서 주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개가 여러 가지가 되죠. 원래 상품은 상품 매출 원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인데 태어난 개념 과목인데 자기의 본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갔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얘가 정확한 답이에요. 즉 우리는 기말 재고만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면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제 말이. 기말에 창고에 있는 개수만 파악해서 팔린 개수를 측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과대 계상할 수 있단 말이죠. 생각외로 많이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외로 팔린 것은 더 적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과대 계상이라는 말은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6개 팔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수가 있다면 원래는 5개가 팔린 것인데 원래 이 파트의 학습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험은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타개정이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품이 나가는 거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공식은 상품이 아니라도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뭐 어떠한 계정감이 오더라도 이쪽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기초, 단기, 기말 얘를 A라고 하면 A가 나가는 거래요. A가 나가는 거래는 매출원가가 될 수도 있고 타계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계정 항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거래요. 나가는 거래. 왜? 오른쪽이 아웃이니까. 거꾸로 이쪽이 플러스면 기초, 단기, 기말 여기는 A가 나가는 거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공식화가 돼요. 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화로 바꾸어서 풀어봐야 와닿습니다. 지금은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한번 풀어보는 게 좀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부분 가르쳐 드렸던 것을 다 모아볼게요. 이 매출액은 뭐였죠?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3총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는 뭐였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맞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인데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이 단기 매입은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은 또 총매입액에서 3총사 거기에 더하기 또 하나 더 있죠. 매입 부대 비용 이렇게 와 딱 복잡하다 맞죠? 이 복잡한 것을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 몇 %인가? 100%입니다. 100%.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쉬워도 시험에 잘 안 나오면 굳이 뭐 하려고 이런 주의고 어려워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면 얘는 잡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잡아야 된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든 T자 형식으로 나오든 이런 형식으로 나오든 어떠한 모양이 나오든 이 시험의 문제는 100% 나옵니다. 그래서 갖고 가야 할 지식입니다.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 있는 그 제 문제풀이 같은 거 보면 특히 회계 2급에 자주 나오는데 회계 2급에는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계 2급에 계속 그립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제가 동영상을 찍는 유튜브 찍는 저의 그 철칙이 하루에 2-3개를 찍지 말자.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뒤에 풀 때쯤 되면 설명을 되게 대충 해요. 그래서 하루 좀 지나야 또 설명을 내가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거기 동영상에서 계속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좀 익히는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보고 기억 완전히 한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기 바래요. 되게 복잡하게 그린 것 같지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상품 원재료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재고 자산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음 문제. 재고자산의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판매할 목적. 지금 여기는 판매를 위해 재고자산이 맞죠. 정답은 1번. 사용이 키워드죠. 유형자산. 매매 차익, 단기간 매매 차익,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이죠. 공장에서 사용, 얘는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순매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입 삼총사를 빼주시면 돼요. 매입 삼총사는 순매입액에서 빠지는 애들이니까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왼수리. 정답은 매입 운임은 들어올 때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다음 70회 문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매입 삼총사를 찾아라.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맞죠? 정답은 4번. 얘는 가산이 아니라 차감이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정답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직접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매출 애누리는 뭐하고 매출 환입은 뭐 틀린 말입니다. 같이 움직여줘야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출 애누리는 뭐에서 하고 매출 환입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움직입니다. 전부 다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모두 수익 차린다. 같이 움직였지만 수익은 아니죠. 맞죠? 직접 차감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100%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형식의 문제인데,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3총사를 빼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총 매입액은 32만 원이 되고, 그다음 매입 환출 매출, 조심해야 할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요. 매출 할인은 아니죠. 맞죠?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를 빼줘야 되죠.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운반비가 있다라면 운반비는 포함해줘야 돼요. 총 매입액에 포함시켰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죠. 따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입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런 형식의 문제가 100%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그 공식에 의해서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T자로 푸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런데 지금 PPT에는 여기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풀도록 그려놨고 여기는 T자에 의해서 풀이를 해놨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 원가. 선생님이 쉬운데요. 그냥 하면 되죠. 뭐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럼 매출 원가 다 구하면 되죠. 뭐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라고. 기초 얼마? 50. 실제적으로 시험 칠 때는 이 한글을 안 적어야지. 이해가시죠? 그냥 T 그리고 숫자가 그냥 50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얘가 단기, 얘가 기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왼쪽의 합계는 110, 오른쪽도 110, 110, 얘는 100. 이렇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고자산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